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따뜻한 봄날씨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 확산이 밤새 원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날이 여전히 쌀쌀합니다만 오늘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했고 한낮엔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또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있네요. 비가 내리면서 잠깐 쌀쌀해지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후반 좀 맑고 따뜻한 봄날씨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주에 모여서요. 이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장애인 인식 전환과 또 지원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함께 또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우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임에 나선다고 하죠. 좀 어떤 준비들을 또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와 원주 옥상영화제가 현재 작품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7번째인데 좀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2023년도 제1회 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추경안에 반영됐던 제2청사 준비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대로 24억 7,9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이 제2청사 개청이 지역의 수건인 점과 또 근무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19억 7,300만 원을 기관 공통재정 운영사업으로 대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에서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내에서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LH 전세 임대는 11세대, 보증금은 총 3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미반환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4건, 단독주택이 1건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씨의 망상 1지구 4억 건 획득과 관련해서 김진태 도정과 최무순 전 도정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씨의 망상 1지구 4억 건 획득 과정에 대해서 긴급 감사를 진행키로 했고 이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방향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면서 강원 공직사회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내 장애인단체 6곳이 모인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요. 지난 주저 18일 강원도청 앞광장에서 출범했습니다. 오늘 준비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이용섭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군요. 18일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출범했습니다. 먼저 이 단체 좀 어떤 성격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연대체예요. 네. 그래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강원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 그리고 권리 예산에 대한 제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차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통계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죠. 그래서 보통 보면 장애인으로 살면서 되는 여러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동할 권리나 뭐 교육에 대한 뭐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이런 게 많은 이제 일상생활에 차별을 받고 있죠. 네, 교육과 노동 그리고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각의 권리가 좀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교대대회를 하면서 그 8가지 정책 요건이 담겨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저희들이 그 강원도청에서 2005년도부터 매년 똑같은 요구안을 가지고 강원도에 정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묘한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권 보장, 그다음에 일할 그 노동권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돌봄 노동인 그 활동 지원 제도 확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뭐 시설 장애인들이 나오는 탈설, 그다음에 주거 보장 뭐 이런 보장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그냥 가장 첫 번째가 이동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이동권은 기본권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장애인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직장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노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동할 권리, 즉 그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강원도청 앞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네.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변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가 변한 만큼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정책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 수순위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인프라 확충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또 장애인들의 네. 입장에서는 좀 실제로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는 것은 또 아직도 사실이다. 좀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 이 장애인 현황 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몇 분 정도가 좀 장애인으로 이제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현대 사회가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 고령 인구가 많듯이 장애 인구도 고령 장애인이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중증 장애인. 예. 예. 제가 후천적 장애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장애인으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어려움 그리고 소외감 뭐 이런 것은 말할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교육의 문제, 자꾸 교육의 문제 말씀하시는데 교육의 문제 그리고 그 일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후에 성인기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비장애인도 취업이 힘들지만 장애는 더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그 통계치를 보니까 지난 1월 말 기준이군요. 38,000여 명인데 한 50명 중에 한 명꼴로 중증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단장님 후천적 장애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하반신 마비 장애, 척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요. 언제 장애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였죠? 87년도니까 거의 40년 다 돼가네요. 몇 살 때 장애가 된 겁니까? 20대 초반에 가졌습니다. 20대 초반이요. 그럼 지금 한갑이 넘으신 건가요? 지금 그 정도 됐죠. 그래요. 야, 20대 초반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혈기왕성할 때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어떤 삶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굉장히 좀 많이 그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땠습니까 당시에? 제가 장애를 입었을 당시만 해도 그 군사 정권이 있던 시대라서 네. 장애인에 대한 그 뭐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은 지금에 비하면 천지하게 없었죠. 그래서 네. 재활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재활을 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의료 혜택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네. 상당히 힘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이었다가 20대 초반에 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또 40년 동안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는데 그 어떤 그 변화 또 한계 가장 그 단적으로 극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우리 단장님이. 네. 예. 그런데 이동권, 교육권, 뭐 주거권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또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충족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를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금 분명히 또 이제 그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겠습니다만은 한계는 있는 것이겠고 이걸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일단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정치하는 분들이 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장애인 정책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냥 그 장애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또 똑같은 평등한 게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예. 예산의 문제도 항상 수순에 밀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자체가 조금 사람 눈에는 어떤 비장애인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게 진짜 좀 절박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좀 불편한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지자체별로 이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네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상버스도 도입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지자체마다 좀 인프라 확충이 차이가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법정 대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는 그 법정 대수가 도입된 곳이 이제 춘천시가 도입돼 있고요. 네. 원주도 비슷하게 돼 있고 강릉 이렇게 강원도 18개 시군에 3개 춘천, 원주, 강릉이 이제 가장 좀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 교통수단이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등 편의시민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심한 장애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150명당 한 대라는 거예요, 법정 대수가. 네. 그런데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교통약자. 그러니까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을 하려면 대기 시간도 길고 차량 운행도 적게 되고 교통약자라면 여기서 뭐 어르신들도 다 포함이 된 그렇죠. 거겠고요. 예. 임산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운행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일단은 이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또 공동 투쟁단을 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향후 좀 어떤 계획들, 활동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는 이제 이 4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출범식을 갖고 춘천 시장님을 저번 주에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기본으로 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정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기 위한 예산의 정책을 좀 요구를 하고 예. 지자체장을 좀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피드백은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예. 예. 근데 요즘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이 전국 장애인연합회 전장위원이죠. 예. 지하철 투쟁들이 이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또 우호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또 비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목소리를 내야 되나라는 또 불편한 마음도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요. 네. 근데 장애인은 제가 이렇게 휴대적 장애를 가졌듯이 평생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4호선에 삼각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통령실이 있고 서울의 가장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함께 타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좀 이동권을 비롯한 권리를 예산으로 측정해달라는 결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전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했고 또 중앙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약자의 눈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종교계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래서 약속을 했는데 4월 20일이었나? 그날 국무총리께서 답을 주신다 해놓고 답을 안 주셨어요. 4월 22일이 장인의 날이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지하철 타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예. 그렇게 좀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이제 장애인도 불편함을 좀 같이 감수해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은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그 투쟁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항상 해왔는데요. 네. 뭐 그런데 그렇게 서울처럼 강하게 안 했지만 네. 장애인들에 대한 그 요구를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또 적절한 또 강도, 적절한 수위를 또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또 이제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이용섭 단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우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산동 활성화 사업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주시가 본격적으로 우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먼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원주시는 우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먼저 우산동 일대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얼마 전 우산동 상권 활성화 방안 현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6월부터 단계천 복원 사업과 단계천 가로숲길 조성이 진행되는데요. 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콘크리트에 덮여 사라진 원주 도심 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원주시는 단계천의 하천을 복원합니다. 4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하는데요. 우산동 미광연립에서 원주천 합류부까지 1.65km 구간에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요. 또 도로 포장과 수목 심기 등의 하천 정비를 진행합니다. 산책로와 휴게 쉼터도 조성된다고 하니 산책을 즐기기 좋은 하천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사업 준공을 통해서 원주 단계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해 수질을 개선하고 또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생태하천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 하천 사업 외에도 우산동 지역의 다양한 사업이 이어집니다. 원주시 이정용 환경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산동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35개소 등록이 완료되었고 가로수 조경 식재인 단계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 중이며 조명 설치 사업, 주차장 설치 사업, 공조화장실 설치 사업, 미관 개선 사업, 간판 정비 사업 등을 토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 협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우산동 상권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진행되는 우산동 상권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산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면 전통시장 육성특별법에 따라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져서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산동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산동 간판의 40여 개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전에 오래되고 개성이 부족한 간판들을 우산동 지역의 특성과 점포의 개성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산동 지역의 이미지 개선 효과와 또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우산동 상인의 강시엽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터미널도 떠나고 뭐 학생 수도 줄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이 이제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시에서 진행하는 뭐 단계천 사업이라든가 그 후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상권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좀 많아져서 뭐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바라는 점들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거리가 보면은 가로등 같은 경우도 좀 밝게 좀 해서 이제 밤에 좀 이렇게 편한 그런 이제 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상인들도 좀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또 상인회와 함께하는 축제도 진행된다고요? 네, 앞으로 진행될 많은 축제와 정비 사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산동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편하게 우산동을 둘러보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차 공간 125면이 추가 설치됩니다. 여름에는 우산동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하이볼 축제가 열리는데요. 상지대 후문 상점가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시원한 맥주 2잔을 무료로 주는 축제입니다.
있습니다. 이때 상인회 측에서 길거리 음식과 플리마켓 또 상지대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까지 진행하는데요. 우산동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 꾸준히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서는 옥상에서 열리는 특별한 영화제가 있죠. 옥상 영화제 올해가 7번째라고 합니다. 오는 9월에 열립니다마는 현재 영화제 작품을 공모 중이라고 하죠. 27일까지 공모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원주 옥상 영화제 집행위원회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옥상 영화제 이제 올해가 7번째고요. 9월쯤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뭐 이 작품을 공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옥상 영화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원주 옥상 영화제는 2017년에 처음 진행된 영화제고요. 그 원주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원주 좀 특색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올해가 7번째, 그러면 이제 6번은 이제 옥상 영화제 개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작품들이 이제 상영되어 왔었습니까? 옥상 영화제는 주로 그 흔히 볼 수 없는 독립 영화와 단편 영화를 원주 시민들에게 소개해줄 취지로 만들어져서요. 네.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아니면 그 강원도에서 만든 감독들이 강원도를 배경으로 강원도의 이야기를 만들어진 영화들을 저희가 작품으로 선정해서 상영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옥상 영화제는 이 작품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 장소, 상영되는 장소가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상,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 이제 상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저희가 그 1회 때 영화제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영화를 좀 특별한 장소에서 운치 있게 보자는 취지로 해서 그 원주의 옥상을 좀 둘러보고 장소를 선정했고요. 네. 1회 영화제는 그 전통시장, 중앙시장 옥상에서 진행을 했고, 네. 2회 영화제는 그 지금은 원주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문화원 옥상, 네. 그리고 그 3회부터는 상지대 옥상에서 했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방콕 영화제로 또 가게 돼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 이후에 좀 뭔가 그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운영상 좀 어떤 좀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옥상 영화제는 옥상이라는 그 물리적인 한계의 공간의 한계 때문에 관객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원도심의 우산동 네. 그리고 도심의 혁신도시의 옥상에서 영화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작년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과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를 진행하려면 좀 예산이 드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그 강원 영상위원회에 있는 영화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하려면 원주시의 어떤 확인 공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 추천을 받아야 되는군요, 한마디로. 예. 예, 그 추천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저희가 원주 옥상 영화제와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영화제인데요. 네. 원주 미디어 센터의 사업비의 일정 소수를 저희가 그 영화제의 활동비로 사용을 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주시에서 그냥 원주시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확인 공문 한 장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예. 이거는 2020년부터 그냥 그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했던 건데 올해는 그 공문을 처리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못 해준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답니까? 저희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계속 물었는데 답변이 없다가 예예. 우리가 계속 물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니까 옥상 영화제에서 하는 게 좀 필요가 없지 않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군요, 한마디로.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잠시만요.
그 코로나 전국에 옥상 영화제가 필요했을 수 있지만 예.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니 그 뭐 해제된 상황에서 그냥 영화제 확대하지 말라라는 이런 그 공문이 지금 확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을 올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희가 영화제를 시작한 건 코로나 확실히 이전 2017년부터 진행했던 영화제이고요. 네네. 저희가 그 작년에 이렇게 좀 확장을 했었던 건 굉장히 더 많은 시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옥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규모는 키웠었군요. 예. 예. 그것도 저희가 아니라 시민들이 원해서 그 영화제의 규모를 키웠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도 있고 저희는 그리고 항상 그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알겠습니다. 좀 시간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시에서 공문만 이제 발송해 주면은 강원도 예산을 배정받기로 돼 있는데 좀 이 자체가 좀 약간 난간에 처해 있는 상황이로군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도 두 곳에서 영화제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지금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한 곳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제 원광수 시장 체제가 되면서 좀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 뭐 철거한다고 하니까요. 벌써 천만 논란이 뜨겁고요. 한지 테마파크 위탁 운영 기간 축소하기로 했고요. 좀 계속 진통 중인데 이 옥상 영화제도 역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요. 한번 더 저희가 또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옥상영화제 집행위원회 박주환 대표였고요. 자, 오늘 4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